SEC에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6건에 대해서 검토를 착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3년도 7월 24일 오늘 새벽에 나온 내용입니다. ETF 6건에 대해서는 블랙록, 피델리티, 바네크, 인베스코, 위섬트리 그리고 비트와이즈가 신청한 ETF입니다. ETF는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 측면에서만 본다면 분명 호재일 겁니다. ETF라는 명목하에서 새로운 신규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자금 유입을 통해서 크게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할까요? 우리도 지금 그냥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ETF라고 해서 전부 다 호재라고 하면 투자가 정말 너무 쉬운 건 아닐까요? 비트코인으로 너도 나도 돈을 벌고 너도 나도 기회라고 하는데 그럼 전부 다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부자라고 하는 건 한정적인 것이고 부자가 되는 건 왜 어려운 걸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주봉 차트이고 지금까지 비트코인 관련 파생상품 거래가 나왔던 시기를 과거 2027년도부터 현재까지를 정리한 차트입니다. 물론 큰 차트 안에서 작은 흐름을 봤을 때는 2027년도, 2028년도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던 사건도 있었고 21년도에는 중국 코인 규제, 2022년도에는 권도영의 루나코인 폭락 그리고 FTX의 거래소 파산. 하지만 우리가 보다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2027년도 12월에 CME 선물 거래가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80% 하락이 나와 주었습니다. 21년도 5월달 코인베이스가 주식에 상장되면서 비트코인은 최고점부터 저점까지 마이너스 55% 하락이 나왔습니다. 21년도 11월달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최초로 출시되면서 고점부터 저점까지 최대로 마이너스 73%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매 파생상품 거래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은 하락을 했던 경우가 정말 대부분이었었고 거래가 출시된 날짜는 비트코인 단기 고점을 만들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현물 ETF로 관심을 가져야 할 구간은 어디일까요? 과거 비트코인 선물 ETF가 최초로 출시됐던 21년도 11월 달에 비트코인 최고점 69K를 찍었을 때 비트코인 모두가 다 1억 가자라고 외쳤을 때 이때일까요? 그럼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쯤이 한 이쯤 출시가 될 텐데 비트코인이 다 오르고 나서야 현물 ETF가 출시되고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겨줬을 때 모두가 주목받았을 때 이때일까요? 블랙록의 운영자금은 9조 6천억 달러, 원화로 약 1경 2천조 원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평가받는 기업이고 블랙록은 피델리티의 자산의 2배, 우리가 아는 JP 모건의 3배, 골드만삭스의 4배가 넘는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오늘 날짜인 23년도 7월 24일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3,870만 원이었을 때 시가총액이 750조이니까 현재 운영자금의 10%만 사용을 해도 비트코인을 전부 다 매수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랙록의 ETF 승인 확률은 99.8%입니다. 현재까지 블랙록은 576개의 ETF를 신청해서 단 한 건의 ETF를 제외하고 모든 ETF를 승인받아 왔습니다. 최근 6월 30일에 SEC에서 공식적으로 블랙록의 현물 ETF 제출이 부적절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뒤 정확히 4일 뒤 7월 4일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재신청에 나섰고 자 다시 돌아와서 7월 24일인 오늘 새벽에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검토를 착수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SEC에서 지적받았던 사항들을 다시 정리해서 마치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듯이 한치의 고민 없이 내용을 수정해서 ETF를 다시 또 신청했고 SEC가 현물 ETF 출시 직전까지 마치 1대1 과외 선생님처럼 틀린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해주는 마당에 출시 기간이 조금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출시를 못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 월요일에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비트코인 최소 마이너스 30% 하락 다시 찾아온 부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과거 1차부터 3차까지의 반감기 프랙탈과 앞으로 24년도에 찾아올 4차 반감기를 맞이하게 될 때 현재 구간부터 우리가 이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간다면 8개월이라는 시간으로 분할 매수로 우리가 조금씩 접근해 나아간다면 4차 반감기를 끼고 직전에 나왔던 것처럼 3차 반감기 이후 나왔던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까지도 빠르면은 24년도 말 늦어도 25년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그 부에 대한 기회를 얻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구간입니다. 프랙탈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나왔던 차트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과거의 패턴과 동일하게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과거 2차 반감기 이후 최고점짜리까지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500일이라는 기간 동안의 상승은 나왔었고 2차 반감기 이후에 3차 반감기 때 2차 반감기 고점 자리를 넘겨준
버텨주면서 나왔던 상승 구간도 동일하게 500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1년 동안의 하락, 1년 동안의 하락, 그리고 6개월 동안의 단기 반등,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8개월 기간 동안의 하락이 나와준다면 다시 또 500일이라는 기간 동안의 그 상승분을 우리가 예측해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현재 구간으로 돌아와서 현재 구간부터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자, 23년도 6월 27일에 나왔던 비트코인 2배 롱 ETF, 이 상품은 2배 롱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물론 지금부터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와주면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또 다시 바닥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 우리가 그 바닥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차트에는 트랙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자리를 쉽게 줄까요? 어쩌면 오늘 영상은 단기 매매만 보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영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큰 프레임 안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고 부의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투자로 인한 성공, 그 주인공을 정말 꿈꾸신다면 지금은 분명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편성해봐야 할 정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그림을 보고 있지만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 하락 뒤에는 결과적으로는 직전의 고점자리를 넘기는 큰 상승이 분명 나올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코인킹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관점에 대한 브리핑을 전달드렸지만 혹시라도 이 큰 그림 안에서 작은 그림, 어떤 관점으로 지금의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비트갱스터에도 들어오셔서 제 영상까지도 참고해 보시면은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코인킹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질 높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테니까 오늘 코인킹을 처음 보셨다면 코인킹 구독을 눌러주시고, 혹시라도 코인킹 기존 구독자분들께서 오늘 저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채널에도 들어오셔서 영상들 좀 참고해 보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코인킹에서 비트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